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F조 2회전 보내드립니다. 오늘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선발전 통합 예선은 아닙니다만 아마추어에겐 오픈을 했습니다. 네, 지금 8명의 선수가 이제 아마 선발전 통해서 올라왔는데요. 네. 아마와 프로의 실력 차가 어느 정도 될까? 이거를 네. 보시는 것도 한 가지 재미가 되겠습니다. 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8인의 아마추어 중 한 명 박신영 대국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선 시드 명단과 함께 대진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선발전은 각자 1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우승은 3억 원, 준우승은 1억 원입니다. 네, 이제 예선이 진행 중이고요. 본선 어느 정도는 이미 가려져 있습니다. 시드자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13자리를 놓고 한국과 중국에서 선발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중국도 지금 선발전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는 가려졌어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예. 잘 알고 있는 세계 타이틀 보유자들이 많이 탈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도 인터넷으로 예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네. 뭐 미위팅 판팅의 셰어라오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좀 놀랍다 이런 평이 있는데요. 네. 역시 온라인 대국은 이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요? 아직 예선 2회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장혜령 선수와 박신영 아마의 대국을 보내드리고요. 여기서는 좀 어떤 선수가 본선에 올라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윤준상 선수가 뭐 제일 유력해 보입니다만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우진 선수도 영재 입단대를 통해서 네. 간 입단한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네. 지금 중학교 1, 2학년 되거든요. 그 선수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네. 또 보시면 송준 선수도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네, 장혜령 선수 대 박신영 아마의 첫 대결입니다. 장혜령 선수는 2016년 입단해서 아직 이제 시내 대회나 네. 여자 기사 대회에서 많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자 바둑리그에서 지금 3지명인데 점점 네. 이제 성적이 올라가서 올해는 2지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박신영 아마는 보통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가 우승을 많이 하는데 5학년 때 우승을 했습니다. 아, 네. 1, 2년 빨리 성장을 했고요. 네. 보시면 그 이후로도 이 중고생 연합대회에서 항상 좋은 성적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영구생 랭킹도 지금 5위 안에 드는 네. 굉장히 강자입니다. 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여자 프로 선수와 아마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뭐 이런 프로와 아마 대결은 네. 일단 실력 외적으로 이 프로가 이 부담감을 이겨내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네, 지금 박신영 선수 약간 편하게 둘 것 같은데 이 장혜령 프로가 과연 네. 어느 게 마음 편하게 둘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대국 중 아마 선수가 이미 3회전에 올라간 예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장혜령 선수와 박신영 아마 누가 3회전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F조 2회전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누가 3회전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여자 선수 대 영구생 상위 랭커 아마 선수의 대결입니다. 근데 뭐 바둑판 앞에서는 어떤 뭐 남녀 요소 이런 부분은 사실 네. 큰 의미는 없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반전 무인 그러지 않습니까? 반상 앞에서는 네. 누가 우수더라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프로아마는 좀 다르죠. 프로 입장에서는 이겨봤자 본전이고 지면은 끝없이 얘기가 나오니까 승부에 영향을 네.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이야 뭐 프로가 아마에게 좀 졌다고 해도 그럴 수 있다. 지금은 네. 다들 그 생각을 합니다만 처음에 이 제도가 생긴 게 한 10년 됐는데요. 처음 생겼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게 이창호 구단이 지금은 이제 프로가 됐습니다만 이재영 구단한테 당시 이재영 구단은 프로가 아니었는데 졌어요. 네. 그래갖고 이창호 구단이 아마에게 졌다고 네,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한 화제가 됐었죠. 근데 또 이세돌 구단도 한 번 잡혔어요. 네. 이미 아마 선발전에서 선발이 됐다는 네. 것 자체가 프로와
실력은 네.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에게 예. 이긴 선수도 지금 이제 프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군대 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당연히 뭐 이세돌 구단 정도 이기면 당연히 프로가 돼야 됩니다만, 어쨌든 아마추어하고 두는 것은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조차도 굉장히 부담 가는 일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은 오늘 장윤영 선수가 그런 부담감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요즘에는 예선뿐만 아니라 본선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고 성적은 이제 안정기 선수가 네. 아마추어 때 16강까지 올라간 네.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아마추어 때 이제 선발전 나가서 이렇게 프로와 시합을 하게 되면 일단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둘 수 네. 있는 거죠.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마음 편하게 뭐 저도 괜찮다 이런 자신감으로 두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프로들은 일단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항상 그 부담감과 끝없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마 선발전에 통과한 선수들이 네.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또 실력적으로도 프로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실력도 출중합니다. 박신영 아마는 대회 성적도 좋지만 연구생 네. 순위도 네. 높죠. 뭐 항상 지금 박신영 선수가 제가 아까 서두에 보통 6학년 때 어린이대 우승들을 많이 하는데 4학년, 5학년 때 우승을 했다. 네.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도 중학생 때부터 성적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지금 내신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3등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근데 연구생 시합도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이죠. 내신 1위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는 뭐 5학년이 6학년을 이긴다 또는 4학년이 5학년을 1년 네.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또 형하고 둔다라고 하면 보통 그냥 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실력 차이가 있다고 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박신영 선수도 네, 굉장히 이제 아마 곧 이제 프로 무대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뭐 아마 선수, 박신영 선수 입장에서는 방송 대국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겠고 장인영 선수는 아무래도 또 아마 선수와 둔다는 게 부담이 네. 될 수 있고 서로 한 가지씩 마음의 부담을 안고 대국을 합니다. 자. 그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아마 선발전을 통해서 프로와 같이 대국하는 게 지금은 일상화 됐죠. 네. 근데 저희 프로들이 처음에 이 제도가 생겼을 때 대진표를 항상 먼저 볼 때, 내가 아마랑 두면 어떡하지? 네, 그 고민을. 추첨하기 전에 좀 떨리는군요. 그래서 그냥 프로끼리 두면 어쨌든 마음 편하게 두는데, 네. 이게 아마랑 두게 되면 너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일단 아마는 좀 피하고 싶다.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실력은 프로와 차이가 네. 없는데 어쨌든 지게 되면 말이 네. 나오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 없고요. 장혜령 선수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대국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흔쾌히 동의했다는 거는 일단 장혜령 선수도 일단 팬 서비스 차원도 네. 있지만 굉장히 나름 자신이 있고 또 배짱 있는 선수로 보여집니다. 저 같으면 뭐 진작에 도망을 저는 뭐 일찌감치 도망쳤을 것 손살을 같은데요. 치나요? 네. 자, 흙은 포석 구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요즘 뭐 네. 대부분 당연히 날일자 구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것은 이런 형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흙이 나쁠 건 없습니다. 이쪽에 다가가는 게 워낙 좋은 자리니까. 근데 이제 하나 걸쳐 놓고 구침이 이쪽을 이제 백이 둘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여기를 뺏긴다라고 하면은 지금 두는 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네. 이쪽을 둔 다음에는 백은 무조건 이쪽으로 오는 것이 예정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두고 싶다라고 하면 손을 빼고 대신 백도 양거침 통해서 어려운 전투가 되고요. 이쪽으로 두면은 뭐 딱히 흙이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만 그냥 평온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박신영 선수가 어떤 기풍이고 네. 어떤 스타일을 바르고 도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요 다음 수를 보면은 네. 그래도 우리가 박신영 선수의 기풍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성공을 하는군요. 네. 아무래도 박신영 선수가 이제 2003년생이에요. 네. 17인가요? 우리 나이로 네. 18이 네. 되죠.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뭐 이때는 사실 수비가 별로 없죠. 네. 자, 일단 양거치ем 서로 맛보는 자리입니다. 백도 여기 나가게 되면은 이 자체로 좋지가 않습니다. 흙이 이쪽을 굳히면은 여기도 흙이 두고 여기도 흙이 다 뒀으니까 백도 여기 둘 수는 없어요. 네. 자, 붙여 나갔는데요. 자, 이 모양이 지금 프로바둑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박진솔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맥심 커피배에서 이 모양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흙을 잡은 박진솔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네. 자, 일단 흙이 이쪽으로 막았네요. 보통은 여기를 이쪽으로 끊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반대로 두는데 네. 자, 지금은 이쪽 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청고도대로 두어도 우변 모양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뭐 어쨌든 이 형태는 정석의 한 종류인데 이 정석이란 여러분들께서는 정석 수순을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실 수 있지만 실은 정석에서는 배석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가 이쪽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항상 이쪽에 흑돌이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프로급의 실력자들은 이런 거 역으로 이용들을 많이 합니다. 자, 단수를 치면은 패인가요? 패가 예정되죠. 여기 이을 싸움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를 하거나 손을 빼거나. 이쪽은 이제 굉장히 부담이 남는 건데요. 네. 최근에 이 바둑이 너무 어렵다 이 얘기들 많이 하시죠. 초반에는 대부분 패를 피하는데 요즘에는 처음부터 패를 해버려요. 패감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두죠. 예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이론이 많이 바뀌었고요. 자, 이제 여기입니다. 네. 자신 있게 패를 해도 이쪽에 패감이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역시 네. 기세가 있습니다. 보통 초반에 이렇게 패가 네. 나면은 먼저 패를 드러낸 쪽이 무조건 이긴다. 지금까지 이게 이론인데 박신영 선수 자신감 있게 바로 패를 겁니다. 자, 이렇게 따내면 흑의 네. 작전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장유령 선수 어떻게 하죠? 근데 이 패는 서로 간에 좀 가치가 좀 덜합니다. 왜냐면 일선에 돌이 와봤자 한 집밖에 늘어나는 게 없죠. 그냥 흑도 패를 건 게 백을 따먹혀도 이게 하나밖에 안 잡히니까요. 서로 부담이 조금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백은 이제 밀어갈 수 있고, 네. 뭐 다른 데 한번 더 둘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잡히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여기를 이으시는데 일선의 돌은 이어봤자 한 집밖에 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을 생각이었다면 단수를 치지 않았을 네. 테고요. 이렇게 패가 생기면은 이제 보통 하수가 얼떨결에 단수 쳤다가 고수가 딱 패를 걸어버리면은 이제 하수 입장은 무서워서 패를 따내지도 않고 그냥 이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내가 괜히 단수 쳐서 망했다, 네, 패가 됐다 생각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나는 패는 이기던 지던 큰 이익이 아니니까 편하게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흑이 해소하고 나면 백의 사활이 걸려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의미가 있죠. 네. 흑도 따내면은 흑이 완벽하게 살아있고 백은 또 부담이 되죠. 밀어갑니다. 네. 일단 두 점 머리 지역이어서 네. 일단 뭐 백도 딱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두드릴 수 있을까요? 뭐 지금 그냥 다시 돌아갑니까? 두드린다면은 네. 이제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더 어려운 전투가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조심스럽죠. 일단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여유 있게 네. 서로 모르는 길로 가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 부담이 많은 바둑에서는 초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조심스럽게 두는 거고, 조금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굳어서 두는 거라, 본인의 그 부담감을 먼저 떨쳐 나가고, 네,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쪽이 대부분 승기를 잡아요. 자, 여기서 백의 다음 수가 또 포인트인데요. 이제 가장 뭐 아주 일반적으로 이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네, 이 한 점에 대한 어떤 디딤돌도 되고 모양도 크죠. 흙이 반대로 두었을 거와 비교하시면은 흙이 갖는 영역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25집의 가치가 있죠. 박스 형태로 들어가네요. 네.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 가장 일반적인 수고요. 근데 여기를 두면은 반대로 이쪽을 뺏깁니다. 네, 그쪽도 좋은 네. 자리네요. 그러니까 이쪽 공격하고 싶다면 나와야 돼요. 네. 공격형끼리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싸움이 펼쳐졌는데, 이제 이 싸움은 포인트가 여길 누가 두냐예요. 이거 너무나도 좋은 자리라,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도 빠져나오고, 여기도 두겠다, 이런 의도고, 흑은 이제 어떻게든 선수권을 잡아서 내 이쪽을 둬야지 유리하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곳은 일단 젖히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요? 자, 저희가 이제 LG배 해설을 통해서 네. 예, 많이 말씀드렸지만, 젖히고 생각하면은 이게 고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프로 지금 LG배 해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프로들은 붙여올 때 생각한다. 네. 네. 그리고 초고수는 붙여올 때 생각하고요. 웬만하신 분들은 이제 끊겼을 때 생각을 하죠. 더 하수들은 단수 치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이 장소에 따라 이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있는데, 박신영 선수가 딱 붙였을 때 역시 딱 멈추지 않습니까? 네. 예, 아직 프로는 아닙니다만 역시 그 프로의 훈련을 받는 친구라, 네, 지금 생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량이 셀수록 돌이 좀 적게 놓여져도 머릿속에서 많은 수를 그릴 수가 있죠. 근데 기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돌이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지점이 기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고 이게 제가 이제 집안일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아내가 빨래 찾아서 어떻게 해서 세탁기 돌려라, 뭐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번에 하는데, 집안일의 하수들은 아무리 그 설명을 듣거나 뭐가 있어도 하질 못해요. 한 단계 지나갈 때마다 이 다음은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네.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듣는 얘기가, 바둑 빼고 도대체 뭘 잘하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 바둑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험이 많고, 네. 예, 실전 경험도 많고 알고 있는 게 많으면은 돌 수가 없어도 자기 하는 방법을 예측을 딱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박신영 선수처럼. 근데 이제 기량이 약하면 그런 부분이 어렵다, 이 얘기죠. 그래서 무엇 생각하냐면은 보통 젖히고 약점이 생기면 여기 지켜야 돼요. 근데 이쪽이 막히면 이 돌이 이제 선공을 당하는 거죠. 잡히지는 않겠지만 살더라도 여길 뺏기면은 백이 두 군데 다 네. 두는 꼴이죠. 그래서 흙은 젖힌 다음에 이 백도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한 칸을 이제 끌고 나갑니다. 여기서 백도 어려운 게, 백이 밀어주면은 흙이 양쪽을 다 둔 꼴이죠. 여기도 네. 나가고 집이 생겨요. 그래서 백도 여기서 이제 젖혀놓고 뛰면은 끊을 수 있냐 없냐,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예고가 됩니다. 끊어서 흙이 네. 싸울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선택하겠군요. 네. 근데 흙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게 다 아니다라고 하면 아예 젖히질 않고 네. 뭐 이제 따로따로 사야겠죠. 여기 두고 늘면은 따로따로. 이거는 이제 전투를 아예 피하는 방법이 네. 되겠습니다.
항상 이 돌이 붙어온다는 것은 끊는다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왜 젖히고 여기서 끊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만 결국 젖히고 넣을 때 이 끊긴다라는 것을 전제로 젖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흙의 입장에서 이 싸움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되죠. 이 싸움은 사실 두 가지 요소로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우선 이쪽에 누구 돌이 많냐? 이쪽은 흙의 돌이 많아요. 하나 많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싸움이 나아가는 방향에 누가 있냐? 근데 여기는 백돌이 여기 있고 이쪽도 어쨌든 백이 여기 있어요. 두 번째 요소는 백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장혜령 선수는 붙여서 싸움을 하자 하고 나온 거고 박신영 선수는 하나는 유리한데 하나가 불리하니까 네, 그 부분에서 좀 우열을 좀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기는 행마, 네. 젖힘을 하기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젖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젖히면 아무래도 이제 이쪽은 무조건 둬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젖혔습니다. 자, 젖힌다는 얘기는 일단 이건 싸움이 예, 초반에 빠른 싸움이 예고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쪽을 붙여서 둔 거는 좀 더 치열한 수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는 것은 여기만 살리는 거고 이쪽을 두는 것은 여기만 지키는 건데 네. 이거는 일단 끊는 약점을 간접적으로 보강합니다. 이렇게 막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보강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당장은 아니어도 이런 약점을 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돌도 이제 간접적인 보강인데 근데 백이 늘진 않습니다. 느는 건 당해주는 거니까 손을 뺄 수 있어요. 손을 빼도 이쪽은 어쨌든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형태라 네. 자, 그래서 이 붙인 수가 좋은 수가 될 수도 있지만 이쪽이 막히면 어쨌든 피곤한 모양이 되죠. 받아주길 기대한 건데요. 네. 자, 여기서는 이제 백은 일단은 하나 젖혀놓고 한 칸 뗀 게 제일 무난하고 좀 더 들킬까요? 이쪽은 워낙 급소입니다. 흙이 살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거. 네. 또 살더라도 이런데 이제 악수를 둬줘야 돼요. 악수를 안 두고선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끊기는 수가 남아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흙이 대체로 좋은 평가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흙이 귀까지 차지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장혜령 선수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F조 선발전 2회전입니다.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전 2회전입니다. 네, 젖혀놓고 이렇게 중앙 쪽으로 씌워갔습니다. 네. 일단 뭐 백이 좀 기선을 제압한 네, 그런 바둑이네요. 일단 살더라도 백은 기본적으로 여기만 둬도 기본은 해요. 네, 즉 어떤 기본이냐? 이 집으로서 기본을 한다 얘기예요. 여기 두면은 이쪽에 모양이 있고 여기도 집이 있고 하니까 흙이 백이 이제 크게 집으로 뒤쳐지지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 이것까지 잡을 수 있다면 더욱더 좋고요. 이렇게 백은 대안이 있는데 중요한 건 흙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네. 글쎄요. 일단 이쪽이 또 이어지면 또 부담도 되고, 네. 백이 흙의 선택이 이제 처음에 바둑 10개 두는 건데, 그래서 이게 부담감이 있는 시합은 항상, 네. 초반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처음 봐도 이 두 대구자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첫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포석을 짤 때 좀 막연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괜히 이런 말 했다가 구박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두게 되죠. 조심스럽게 둘 때 실리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일단 집을 확보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을 먼저 당하는 그런 수를 두게 됐는데 일단 백이 공격적으로 판이 짜여졌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첫 대결은 좀 더 네.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다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두 대국자도 뭐 그러겠죠. 근데 장혜령 선수도 프로가 되고 나서 이 아마 선수와 두는 건 처음이고 또 박신영 선수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두 대국자가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안고서 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보다 좀 랭킹이 높고 좀 높은 선수와 이제 대구를 했을 때가 여러모로 이제 긴장도 되고 또 준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혜령 선수가 이제 프로가 되고 나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판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난생 처음 이세돌 구단과 대구를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느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본인이 잘 둬서 놀랬고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긴 졌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더 잘 둬서 조금 뿌듯했고 네. 근데 끝난 다음에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복귀를 이제 너무 잘해줘서 놀랬고 네. 워낙 복귀를 또 좋아하는 네. 기사였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볼 때는 뭐 그냥 취미 생활에 한번 그렇게 걸려든 것 같은데 또 후배와 하늘 같은 또 이 선배와 네. 대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갓 입단한 신예 기사로서는 이세돌과 네. 복귀를 한다. 영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저같이 몇십 년 하다 보면 도망 다니기 바빠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처음 아닙니까? 장혜령 선수도.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들께서도 바둑 아니어도 이 첫 번째 강렬한 기억이 남는 삶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네. 네. 아마 두 대국자는 하필 이게 좀 또 바둑 TV에서 나오다 보니까 평생 기록으로 남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모로 뜻깊은 그런 네. 한 판이 될 것 같아요. 승패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네. 내용에 신경 많이 쓸 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일단 가장 괴로운 건 대마가 잡히면 안 돼요. 이런 시합은. 지는 건 뭐 그렇다 하는데 대마 잡히고 지면 좀 놀림 받습니다. 우리 그냥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내가 좀 이겼어.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네. 꼭 동료분들도 보시면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떻게 됐어? 그러면 내가 대마 40개짜리 잡고 이겼어. 이렇게 굳이요. 네.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지금 박신혜 선수 동료들도 많이 보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기던 지던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힘이 들어갔을까요? 네. 장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여기서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살려 나가면은 이게 피해가 좀 있습니다. 무슨 피해냐면 사는 쪽에 피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선 사는 것도 4월이 좀 만만치는 않은데 살았다고 쳐도 우선 끊겼을 때 아주 받기가 어렵습니다. 흙이 가두면요? 네, 막 잡으러 가고 싶은데 단수 치고 이쪽을 젖히면은 잡으려면 막아야 되죠. 네. 단수 치고 단수 끊어놓고 자 이렇게 두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수술은 좀 길게 진행이 됩니다만 흙이 사실, 뭐 빠져나갈 데가 없군요. 이거는 뭐 프로급의 실력자들은 마치 정석처럼 나오는 네. 그런 진행이에요. 그래서 끊겼을 때 이쪽 끊어갔을 때 이 잡으러 가는 수가 여기 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여기 돌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살려 나가면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두 번째는 살더라도 끊기고 나서 여기 또 뺏기면은
여러모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흙은 쓸 수 있는 게 아예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처음부터 그냥 아. 버리고, 네, 백도 이런 데 두면은 또 큰 데 두고, 네, 이렇게 여기 하나 내주는 대신에 두 군데를 차지하는 것도 흙이 써볼 수 있는 작전입니다. 근데 바둑에서 요석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패석이라는 이런 겁니다. 이 판에서도 패석이 있고 요석이 있어요. 네. 네. 패석은 잘 안 보이는데요. 패석 어디 있을까요? 패석이란 쓸모없는 돌, 네.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은 백의 돌은 요 돌이 패석이고 요 돌이 패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안 잡고 안 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돌은 요석이에요. 요런 돌은. 요런도 요석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잡고 공격하죠. 여기는 자 보시면 끊어져 있는 돌. 흙이 나가면은 이 흙이 강해지고 이걸 잡으면은 백이 강해지고 즉 끊겨 있는 돌은 굉장한 요석. 이 돌은 이 변에 처음으로 벌린 돌 아닙니까? 처음 둔 돌. 네, 그래서 요석이에요. 요석을 버린다라는 것은 이 아무래도 바둑이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박신영 선수는 머뭇거립니다. 네, 박신영 선수 부동의 자세로 우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방송 대국으로 얼굴도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마스크를 쓸 수밖에 네. 없네요. 저도 박신영 선수를 처음 본 게 이제 4학년 때 제가 처음 봤는데 네. 저도 그 이후로는 거의 처음 봤거든요. 몇 년 만에 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귀여웠던 것 같은데 훌쩍 네. 컸군요. 시간이 가는 거를 네. 오늘도 느끼게 되네요. 자, 버리느냐, 움직여 나가느냐. 지금은 뭐 싸움을 걸 수는 없습니다. 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움직여 나갑니다. 우선 첫 그 TV 대국이라 돌을 버린다가 쉽지가 않아요. 네. 돌을 버리는 거는 굉장히 부담입니다. 네, 움직였습니다. 한 칸을 벌려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계산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지금 이제 이 그래프가 100조로 또 올라갔어요. 이거 움직이니까. 즉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거를 버리진 않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역시 계산에 더 능한 인공지능으로서는 여기 두고 네, 이걸 버리고 두 번 두는 게 하나 내주고 두 번 두는 게 사실 뭐 아주 명쾌하죠. 네. 그건 누가 봐도 명쾌한 이익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네. 활용 수단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둬야지 정수인데 이걸 움직이면은 여기 끊기는 거 뺏기고 백이 흙이 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백이 여기 또 두게 되면은 하나 살고 두 개를 뺏기니까 1대2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는 이제 백 쪽이 이제 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장혜령 선수도 일단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아마 다음 수를 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량이 셀수록 좀 막연한 데서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처럼 돌이 이게 별로 없는 장면에서 생각을 하죠. 왜냐면 이 큰 그림을 그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공격을 하되 얘가 못 잡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살려주고 내가 여기 둔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놓고 가야 되고요. 그게 아니면 예를 들면은 나 여기서 무조건 이거 끝까지 잡으러 간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갑니다. 고수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일단 잡으러 가놓고 네. 잡으러 가다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되고 많은 순간 바둑은 나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편하게 둘 수 있지만 이 두 선수들은 여기서 지금 흑도 꽤 생각을 했지만 백도 공격 갔을 때 잘 정해야 돼요. 이거 잡으러 갈 것인지 공격 좀 유연하게 가는 대신에 선수권을 잡아갈 것인지 네, 그걸 정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네. 위에서 누르지 않고. 그래요. 네. 이거는 좀 잡으러 가는 쪽이죠.
중앙에서 두는 거는 이쪽이 선수니까 잡힐 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두는 것은 여기서 이제 못 삽니다. 이제 여기서 두 집 내고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못 살죠? 네. 그러니까 나가는 형태 내지 또 여기 이제 약점이 백의 약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 있게 되면은 끊어서 이거 두면 이쪽에 터져 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길 두게 되면은 백도 결국 반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뚫고 나갔을 때 백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두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잡으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중앙이 막히겠느냐? 안 막히죠? 뛰어나간 수로 인해서 막히지가 않아요. 붙여서 눌러도 네. 다시 머리 내밀 수 있을까요? 네, 이쪽은 막혀도 여기 약점 때문에 결국 안 막혀요. 네,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백은 하나를 일단 수선하고, 네, 흙이 뛰어나가면 다시 이쪽 두는 뭐 이런 정도 진행인데요. 이 형태는 이제 공격은 백이 가지만 이쪽도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백이 요돌이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를 빼고 이런 데 둔다든지 공격 더 간다든지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는 항상 중앙이 뚫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뚫리면은 내 돌이 약해지는 거죠. 지금도 백이 네. 갈라지게 됐기 때문에 두터운 모양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바둑을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분 중에 이제 국방대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인데요. 이분이 전쟁 사례를 평생 연구하신 분이에요. 어떤 전쟁의 사례와 전쟁에 관한 역사적인 부분들을 이제 평생 이제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이 바둑과 이 전쟁에 굉장한 흡사한 점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포위한 쪽이 이긴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뭐 각종 이제 역사에 남는 그런 큰 전투를 보면은 병사 수가 많은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둘러싸서 뭐 화살을 쏘든 뭐 하든 네. 그 부분을 둘러싼 쪽이 무조건 이기는데 역사상 이런 전투를 가장 잘한 쪽이 징기스칸이다 이거죠. 네. 기동력도 뛰어났고요. 네, 어쨌든 바둑도 전략 전술 네. 게임이니까. 그래서 네. 이제 바둑에서 공격을 할 때 포위를 하는 쪽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 모든 전투는 그러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뚫려버리면은 그 이점은 좀 사라지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까와 보다는 상대적으로 흑의 그래프가 그래서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중앙 막아놓고 적당히 살려놓고 큰데 두 번 두는 게 더 승률이 높다 이 얘긴데 흑이 백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잡으러 가는 형은 승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국 심리가 상대를 쉽게 살려준다라는 생각은 네. 하기가 쉽지 않죠. 일단 장혜령 네. 선수도 이런 좀 주눅 들어서 두는 시합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약간 윽박 지르면은 보통 상대가 좀 주눅 들고 떨게 되죠. 예, 그랬을 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걸 본인도 경험을 해봤고 또 당해도 보고 해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대의 이 흑의 도유를 이제 압박을 하는데 흑돌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박신영 선수의 마음도 압박을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일단 뚫리면은 기술적으로 보면 뚫리면 잡기는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흑 백은 두 가지인데요. 어차피 여기를 막질 못해요. 그렇다면 첫 번째가 이 돌도 이제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손을 빼면은 밀어왔을 때 이쪽 호구 치질 못합니다. 들여다보고 이쪽을 끊으면은 아까처럼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 밀리면은 심지어는 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포위를 당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일단 나가 놓는 게 일단 가장 뭐 일감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이양 승부를 거는 김에 확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사석 작전이죠. 이렇게 이쪽은 잡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이걸 이제 다 버림돌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러 가는 뭐 그런 유의 작전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죠. 사석 작전을 통해서 잡으러 가는 거.
세 번째는 뭐 진짜 이제 이렇게 두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네 소박하게 네, 하나는 이제 잘라서 네. 네 편안한 일단 편하긴 하죠. 네 이쪽도 살고 여기도 살고 흙만 집이 없으니까 뭐 제일 편하게 둘 수 있는데 대신에 공격권은 이제 넘어갑니다. 셋 중에 하나의 선택이 될 듯합니다. 지금은 모자 씌우는 것도 무리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통로가 여기로 나가는데요. 마찬가지로 백이 흙을 공격하지만 흙도 백을 뒤집어 씌우는 입장이 돼서 이거는 이제 수상전으로 돌아가죠. 네. 수상전이 되면은 한 집이라도 있는 쪽이 유리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건 백도 네 장혜령 선수도 뭐 떨리기 마찬가지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게다가 이제 뭐 지금 예선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첫 시합이에요. 네, 첫 예선이라 대부분의 선수들이 올해 처음 이제 공식 시합 두는 겁니다. 4개월 동안 작년까지 치면 6개월 정도 시합이 없어서 네. 선수들이 실전 감각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장혜령 선수 올해 용성전 여자조에서는 예선 뚫으면서 본선 무대를 한번 밟아봤고요. 장혜령 선수가 이제 용성전 32강, 네. 본선 32강에 올라갔죠. 뭐 바로 비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016년 입단을 하고 나서 2017년 여자리그 선발이 됐고요. 첫 해는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조금씩 네. 성적이 좋아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장혜령 선수가 이제 여자 바둑 리그에서 예. 야 이거 힘을 거기까지 제대로 됩니까? 보여주는데요. 되나요? 아, 보기엔 재밌어졌습니다. 아니 보는 사람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여기로 두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두었을 때 과연 아,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 요게 잡히면은 여기 잡으러 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백이 막았다고 해도 너무 실속이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아까도 막을 수 있는데 막는 예. 건 본전인데 요 돌만 잡히면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약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자 선수라고 보면은 맞춰쳐 버리고 끊어야 되는데 나가서 끊는 순간 이 두 점이 잡혀 있어요. 축 안 되네요. 축도 안 되죠. 네. 네, 어느 쪽 도도 이쪽 축이 안 되고 자 반대도 역시 단수가 돼서 나가는 게 안 되고 백은 상당히 위험한 수인데요. 자 오히려 흙이 기회입니다. 차라리 젖혀주면 백은 차라리 좀 나아요. 네, 조금 당했다고 쳐도 오히려 나은데 자 오히려 반대쪽으로 젖혀오는 게 더 백의 입장에서는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 더 아주 골치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자, 자, 바로 접근전을 하자고 합니다. 박신영 선수도 갸우뚱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머릿속이 하얗다고 봐야죠. 지금 일단 이 바둑 TV의 첫 번째 시합인데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프로 훈련을 받다 보니까 프로 사부님과의 대국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레슨으로 두는 거하고 네, 이렇게 실제 두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TV 대국은 또 난생 처음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이 부담이 상당히 커요. 부담이 가면은 평상시에는 한 번 보고 딱 알 수 있는 거를 괜히 쓸데없이 자꾸 보게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우리가 굳이 뭐 안 봐도 아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계산기로 10번 두들겨서 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가는데 중후반 넘어가면은 분명히 시간이 없으니까 실수가 잘못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초반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초반에 어영부영 시간 쓰다가 네, 시간 다 날려서 중후반 가장 중요할 때 잘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일영 선수는 이제 시간을 좀 넉넉하게 아끼는 것도 있고 네. 바둑을 좀 계속 어렵게 두고 있죠. 어렵게 둬서 상대 시간을 다 소진시키겠다. 그러면 중후반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이세돌식 상대법입니다. 자, 박신영 선수는 계속 돌다리를 두드려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은 사실 뭐 프로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이런 데서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않아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보통은 내가 유리하면 싸우는 거고 내가 불리하면 원래 안 싸워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고수가 붙여오면은 나는 피하고 하수가 붙여오면 끊는다. 근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유리해도 고수와 싸움을 하면 결국은 잡히고 수읽기 차이가 네. 나면 조금 유리한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잘 안 나오죠. 그렇죠. 또 하수아웃 때는 내가 아무리 불리하다고 무리라고 해도 결국은 잡아먹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바둑팬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게 또 질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두게 되면 실력 향상에는 잘 도움은 안 되는데 일단 실력보다는 일단 한 판도 이기는 게.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동호인 분들 입장이신 거고 예. 지금 두 선수 입장에서는 결국 유리한 곳에서 딱 싸움을 걸고 불리한 데서는 이 피하고 이 완급 조절이 핵심인데 초반에 이렇게 좀 긴장이 아직 풀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압박감을 받고 둘 때는 항상 거기서 거꾸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신영 선수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시험 때 오른 거예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장혜령 선수가 이렇게 윽박지르는 바둑은 아닌 걸로 아는데 네.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저도 잘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또 배현준 캐스터가 또 여자 바둑 리그도 하니까 네. 더 잘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두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래도 좀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런 식으로 예. 두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 강하게만 두면은 항상 부러지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약간은 좀 마다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혜령 선수가 지금 박신혜 선수가 좀 정신이 없을 거다. 그런 부분 본인이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장혜령 선수도 이제 2016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보시면 경력을 보시면 16년, 17년도에 별로 성과가 없죠. 네. 18년도부터 이제 좋은 성적을 내는데 장혜령 선수도 여자 바둑리가 선발은 됐는데 9전 10기의 주인공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죠. 네. 9판 연속 패배를 하는 바람에 네. 첫 해 네.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계속 지니까 네, 고생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3년 지난 지금은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장혜령 선수가 실력이 없어서 9연패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V 바둑에 대한 부담감, 또 어떤 이런 또 프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또 프로의 고수두가 두었을 때 그 압박감, 네, 그런 거를 못 이겨내서 9연패 당했듯이 박신영 선수도 역시 그런 부분이 지금 큰 고비가 될 겁니다. 경험이 지금, 네. 많지 않으면 잘 안 됐을 때 네. 확실히 많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네.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네. 워낙 뻔한 건데 젖혀놓고 그냥 여기 둬서 막히더라도 살아도 흙이 나쁘다 볼 수가 없죠. 나쁘다 볼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막혔으니까 다시 도돌이표 되는 거예요. 여기 당하고 사이면 다시 끊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나왔던 그런 형태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게 싫다면은 역으로 갈 수밖에 없죠. 어쨌든. 네. 오히려 한 가지 길밖에 없으면 착수가 빨랐을 네, 텐데 네. 둘 다 되는 것 같으니까 고민이 되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둬도 나쁠 것 같지 않고 네. 저렇게 두어도 나쁠 것 같지 않을 때 이럴 때 더 고민이 됩니다.
장혜령 선수가 선배로서 밀어붙이니까요. 박신영 선수 착수가 멈췄습니다. 과연 우변의 승부처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중요한 장면에서 박신영 선수의 장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쓰는 만큼 과연 어떤 네. 수를 준비하고 있을까 기대는 되는데요. 결국 뭐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이제 센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장혜령 선수 이수를 보고 속으로 아 이거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물러서야 되는데 하면서. 네, 뭐 네, 이건 바로, 뭐 예정돼 네. 있는 거라. 네. 여기서가 100이 만만치가 않죠. 흑보다 100이 더 만만치 않아요. 이쪽으로 지키느냐, 여기를 지키느냐. 이쪽을 두면은 이쪽의 약점은 이제 이거는 어쨌든 막을 수는 있는데 이쪽을 뚫렸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100이 둘 수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양보하는 거 외에는 없죠. 네. 네, 이쪽을 두고 끊으면은 결국 여긴 못 둡니다. 이쪽 단수 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 털을 잡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여기서 100도 일종의 약간 테스트인데 박신영 선수에게 약간 담력 테스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맞받아 쳤기 때문에 여기서 100도 세게 두면은 상대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건 눈에 확 이제 예상이 되죠. 네.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100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이제 너무 얕보고 더 세게 뒀다가는 거꾸로 이제 100이 부러집니다. 가끔 이제 저희 기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두시는 걸 보면은 나보다 조금만 약하면은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둑 약해도 볼 건 다 보는 건데 너무 얕잡아 본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냥 너무 하수가 너무 심하게 구박도 하고 네. 바둑도 너무 심하게 둬요. 근데 그러고 이기는 경우는 드물죠. 말씀만 세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나보다 바둑이 약해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만 두면 상수가 오히려 더 빨리 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면 상수 대접도 못 받아요. 네. 자, 어쨌든 네. 여기서 이제 100은 막거나 이쪽을 막거나 이엠이 유연한 거고 가장 어려운 건 여기 끊는 게 가장 어려워요. 네. 이게 최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여기가 이제 패가 되지 않습니까? 패로 버티는 맛이 있는 거죠. 네. 네. 이 형태가 이제 가장 끊어놓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굳이 여기서도 이제 강공과 이제 유연함을 선택하라면은 그냥 유연하게 둘 수도 있고, 네. 끊어서 어쨌든 이 패까지 노리면서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두면은 흑도 이렇게 받아주면 또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죠. 서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100이 여길 못 막아요. 결국 축이 안 되는 건 똑같으니까. 네. 서로 부담이 있는 싸움이 됩니다. 자, 끝나요? 미나요? 이 장면은 이제 100도 고민을 해야 되죠. 네. 이거는 상대를 인정한 수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연결을 합니다. 네. 오늘 장혜영 선수가 제가 뭐 여기를 이제 젖힐 때부터 오늘 승부 만만치 않겠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둘 것 같습니다. 그 강공으로 어쨌든 시간은 많이 쓰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붙인 여기와 여기는 뭐 씨름으로 얘기하면은 흔히 삿바싸움이라고 하죠. 딱 한번 힘 줬을 때, 얘가 어느 정도인지 딱 느껴보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일단 이 처음에 기싸움에서 일단 흙이 안 밀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박신영 선수가 역시 실력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를 일단 증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백도 고민입니다. 그냥 흔히 얘기 정수로면 여기 이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심심하죠? 이제 뻥 뚫리는 건 괴로워요. 네. 가장 강력한 수를 일단 틀어 맞고 보는 건데, 이게 어쨌든 끊는 약점이 나오면 이쪽으로 돌이 한번 지켜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싸움이 또 쉽지만은 않아요. 자, 그렇게 보면은 약간 이제 좀 틀어서 들 수가 있죠. 조금 이제 끊겼을 때 대비하는. 자, 그래서 가장 강력한 수, 요즘 가장 좀 허약한 수. 네. 이 수는 반반. 네. 자, 이쪽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번에는 장혜령 선수가 거꾸로 이제 강도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 보통 인공지능은 사람들은 여기 두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인공지능 여기를 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상병 가나요? 아니요, 인공지능은 네. 무조건 약점을 지켜놓고 가라고 합니다. 아. 네, 무조건.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마음이 급해서 한 집이라도 더 챙기려고 조금 약점 남아도 일단 힘으로 일단 견디자 이러고 네. 이제 딴 데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약점이 있으면 여기 두던 정확히 지켜놓고 두는 게 인공지능의 특징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100의 다음 수가 이 장혜령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자리예요. 네. 아, 역시 지켜둡니다. 좀 네. 인공지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래서 이게 10대 선수들과 제 세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이제 저는 좀 구식이라고 보면은 신식과 구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 어쩐다 저쩐다 해도 이런 수는 잘 못 두는데 역시 인공지능 영향을 많이 받는 네. 20대 프로들은 역시 이런 수를 정확하게 둡니다. 그리고 또 이유를 하나 더 들자면 하변뿐만 아니라 네. 큰 곳이 상변에도 있기 때문에 네. 뭐 한쪽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 같고요. 네. 박신영 선수 이 초등학생 때 제가 3, 4학년 때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수익기가 굉장히 세고 흔히 이제 저희가 이제 잔수라고 하죠. 부분 수익기가 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그룹에서는 눈에 띄게 정말 확 드러났는데 이제 그 이후로도 역시 전투와 이 수익기가 나쁘지 않네요. 지금까지는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학습 능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을 때 아닙니까? 딱 한 번 봐도 다 네. 외워지고. 숨만 쉬어도 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한 판 한 판 이런 시합이 아마 제가 보면 둘 때마다 더 성장할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도 박신영 선수가 이제 이번에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네. 더 회전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선수들과 레벨 높은 선수들과 대구를 했을 때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본인이 그런 장점을 잘 발휘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직 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대회 룰이 저희가 프로 룰이 세계 대회에서의 8강입니까? 올라가면 자동 프로가 돼요. 본선 계속 8강. 점수를 또 누적해서 프로가 되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근데 한 번에 바로 프로가 되는 거는 8강에 네. 진출하면 됩니다. 역시 인생은 한 방이다라고 보면은 한 방에 이제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한 번 뭔가 기세 타고 그냥 우리 흔히 한 번 미친다 표현하는데요. 네. 한 번 미치면은 뭐 그것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일생일대의 기회를 이번에 LG를 통해서 잡은 네, 아마 선수들입니다. 지금 18살의 나이에서 아직 도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네. 어떨까요? 지금은 좀 초조하기에는 아직 어린가요? 이제 뭐 제 경험을 좀 비추어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시기죠. 네. 이게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그 전에는 뭐 다 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형들이 미리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다 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일단 고3이 이제 눈앞에 오면은 아무래도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퍼뜩 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네. 생기는군요. 근데 그게 공부에 대한 굉장히 또 이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 손을 뺐습니다. 자, 3-3이 아니라 야, 붙여갔습니다. 예사롭지 않네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정도만 예상을 했는데 역시 그런 것보다는 훨씬 치열하게 바둑을 두네요. 이건 반대쪽으로 젖히면은 아까 이제 이런 쪽 얘기를 했는데 여기 플러스 여기까지 모양을 얻게 되고요. 백이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글쎄요, 뭐 이거는 이제 뭐 백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실리 차지하고 네. 여기 둬서 네, 이쪽을 선수를 해결하고 이쪽을 이제 두겠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바둑 내용이 다들 치열해요. 네, 약간 수비적인 수가 거의 없죠. 자, 백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변 네. 가고 싶다면 상변을 크게 넘겨줘야 하고요. 야, 이런 데서 어느 쪽으로 젖히느냐. 이론으로는 너무 뻔해요. 이론적으로는 항상 넓은 데로 젖혀라. 그래서 지금은 변으로 젖히는 게 이론적으로 너무 뻔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단점은 당장 실리를 이제 흙이 흔히 얘기는 사기생을 흙이 차지해 버리죠. 예. 네. 네, 그러면은 이 집으로는 흙이 나쁠 게 없어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하변까지 네. 가면 백은 이렇다 할 집 모양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선호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백이 자기 약점을 정확하게 지키고 나서 둔 수 아닙니까? 네. 일단 이 약점을 지켰다는 얘기는 좋은 수긴 하지만 예, 지금 이건 집에 쌀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쌀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어디선가 좀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선수권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내주고 이쪽을 틀어 막아서 일단 여기서 이제 한미천 마련하겠다. 이런 작전을 거꾸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어느 쪽을 젖혀도 무조건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이쪽으로 두면은 여기는 얻는 대신에 여길 뺏기고 이쪽을 두면은 여긴 내주는 대신에 여긴 차지할 수 있고 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네, 그 부분을 골라야 되니까 네. 아마 다음 수도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를,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여기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로 두는 것은, 그냥 수비적이고 실리적인 수예요. 보면 이제 모양이 서로 쪼개져서 집바둑이 되죠. 이쪽을 두게 되면은 아주 드라마틱해집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내가 들어온 돌을 뭔가 공격해야 되죠. 이제 이거 다 집이 되면 안 되니까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들어온 돌을 공격하고 반대로 여기서는 요 돌이 또 이렇게 한 방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내가 또 타개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작전 구상을 따지는 건데 바깥으로 막았다는 얘기는 일단 집바둑으로 가겠다 네.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막아가는 건 지금 방향 별로일까요? 뭐 이쪽도 두고 네. 여기도 두고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도 차지 못하고 여기도 차지 아, 못하고. 그럴 수도 네. 있군요. 그쪽을 덮어갑니까? 그 예상 밖의 수네요. 자, 흙은 끊어가지 않을까요? 그쵸. 끊는 수. 일단 여기서 여긴 안 둡니다. 일단 밀어갑니다. 두더라도. 자, 이거는 백이 둘 때 당장 흙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자, 끊습니까? 끊어도 돼요, 지금. 끊으면은 뭐 싸움이 되는 거고, 이쪽을 먼저 두는 것도 좋은 수예요.
백이 여기를 둔다고 해서 뭐 백이 당장 집이 생기는 건 아니죠. 다만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제 백은 어디를 두냐? 여기를 맞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여기 도움돌이 있어서 끊는 수가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싸운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자, 싸울까 말까? 자, 이제 박신영 선수가 아까 여기서도 했던 똑같은 고민인데 장혜령 선수가 이제 두 번째 테스트인 것 같아요. 유도를 합니다. 싸울 수 있냐 없냐. 네. 싸워도 뭐 딱히 나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또 좋다라고 말씀도 못 드립니다. 자, 이쪽을 이제 막으면 하나 살아야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리를 딱 잡으면은 일단은 백이 먼저 선취점을 올리고 시작하죠. 흑은 여기서 이제 여기를 둬서 이 모양을 이제 가져가요. 그러면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이 싸움은 일단 뭐 장혜령 선수는 여기에 워낙 돌이 강하니까 야, 이 싸움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싸움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왠지 안 끊으면 손이 근질근질한 거 아니겠어요? 네. 박신현 선수도 뭔가 네, 손이 근질근질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바둑이 싸움이 돼야지 좀 긴장되고 뭔가 이제 좀 두기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끊고 나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 네. 싸울 수는 있습니다만 의미 없는 전투라고 네.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패석이에요. 요도는 패석이에요. 버린다라고 보면은 뭐 자의반 타의반 대세력 바둑을 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을 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손을 못 뺍니다. 끊기면 이거는 곤란해요. 여기 흑돌이 있어서.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세력 바둑 아예 두는 게 있고, 요즘 이제 알파고식 방법은 그럼에도 약점을 정해 지키는 네, 인공지능 아까 여기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계속 침착하게요. 네, 그래서 길게 그냥 뜯어가는 네. 건데 이것도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흙이 하나 지키면은 그 다음에 이쪽을 키우면 되니까. 자, 역시 백도 역시 고민입니다. 보기에는 이런 게 아주 그냥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나와 끊긴 약점이 부담이 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바둑에서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끊는 약점이 남으면 역시 나중에 꼭 곤란해진다. 그래서 이게 지켜놓는 게 맞다. 이게 통계 얘기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과 같이 네. 씌운 다음에 또 다시 지켜야 되면 그러면 돌의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결국 통계예요. 약점을 정확하게 지키고 간다. 그게 승률이 높다. 이제 그게 승률이 높다라는 게 이제 컴퓨터 입장의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모습을 이제 장혜령 선수가 보여줬는데 여기 이 모습을 보면은 역시 여기도 지키고 가는 게 좀 맞다고 봐야죠. 자, 이 작전이 뭐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바둑을 보면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3선은 실리선 그래서 이제 낮게 실리를 중시하고 이 4선은 세력선이라고 해서 이제 세력을 중시한다 이런 개념인데 최근에는 3선에 두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요즘엔 다 높게 둬요. 그러니까 이제 이 3선과 4선의 우열은 사실 가려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높게 두는 쪽이 이제 승률이 높다. 이거는 이제 다 나온 얘기예요. 네. 그렇게 낮게 두면은 그럼 뭐가 나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정도만 둬도 이제 상당히 위축돼 있는 건데 요즘에 나오는 수법들은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여가 버리죠. 네, 그래서 상대 더 심하게 압박을 가는 이런 형이 많이 두어집니다. 아예
아예 손을 못 빼게 막아가는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여기 연결이 같은데요. 자, 장혜령 선수 돌을 집었습니다. 네, 일단 뭐 무난하게 뒀습니다. 거기까지도요. 최대한으로 집을 지킵니다. 욕심일 수도 있는데, 자, 백이 저쳐만 주면 그대로 집 네. 모양이 굳어지는데요. 근데 이게 왜 네. 욕심일 수 있냐면 여기 두면 결국 또 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된 것과 그냥 하나 늦춘 거고 결국 이래저래 따져봤자 5집이에요. 근데 백이 중앙에 돌이 오면은 이거는 이제 빵집이 될 수도 있지만 중앙의 가치가 5집 이상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5집보다는 지금은 중앙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좀 진행을 좀 시켜봐야지 알 것 같지만 상당히 논란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보통 저런 수가 좋은 경우가 좀 드물어요.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신현 선수는 이제 선실리 후타게 작전을 노골적으로 좀 쓰는 거예요. 네. 아니면 백이 젖히고 늘 때 끊어가는 생각까지 하고 있을까요? 많이 끊어만 주면 뭐 흑은 백은 편하죠. 이 주위가 백돌도 많은 데다가 사방에 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뭐 백은 반대로 둘 수도 있죠. 네, 이쪽을 실리로 반대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의 흐름은 이쪽이 워낙 좋으니까 중앙 바둑을 두고 싶은데 어쨌든 붙여가는 수는 좀 노골적인 네, 실리 작전이네요. 여기서 흑과 백 중 고르라고 한다면 반 이상은 흑으로 가지 않을까요? 일단 실리가 많으니까요. 뭐 저희가 너무 이제 그래프를 보고 지금 고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저라면 백을 잡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중앙 운영 네.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만 네. 장혜령 선수에게는 또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장혜령 선수의 바둑이 이 뭔가 좀 문학 소녀처럼 약간 좀 이제 그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좀 어렵고 모르는 길을 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장혜령 선수가 이제 97년도인가 우연히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네. 장혜령 선수에게 이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둑 당신에게서 바둑은 무엇이냐, 지금 무엇이냐 했더니 근데 보통 그런 질문이 제일 곤란해요. 바둑 프로한테도 바둑이 어떤 의미냐, 뭐 평생 바둑을 이제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장혜령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둑은 나에게 있어서 꿈이다. 그럼 꿈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판의 바둑을 나는 꿈꾸듯이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네, 꿈을 꾸면 젖혀야죠. 네. 또 그런 식으로도 키워왔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하지만 이 중앙은 좋은 꿈이 될 수도 있지만 악몽으로 끝이 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중앙은 항상 이 미지의 세계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러 중앙 쪽으로 향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네. 네, 잠에서 빨리 깨는 방법도 있죠. 현실에 빨리 적응해서 네, 이렇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글쎄요. 아직 장혜령 선수가 지금 둔 걸로 봐서는 중앙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들은 항상 붙여올 때 하염없이 생각이 빠져요. 네. 어느 바둑이든 다 똑같아요. 또 두단이 두나 초단이 두나 이건 다 똑같아요. 프로들은 붙여올 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아까 여기서도
박신영 선수가 백이 붙여올 때 한참 고민하고 그랬죠. 백이 여기 붙여오니까 또 한참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장혜령 선수도 상대가 붙여오니까 또 상대의 고민이 많죠. 왜냐면 붙여올 때가 작전의 기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치봤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던 꿈꾸는 소녀는 어디 가고 지금 네, 현실의 눈을 뜬 장혜령 선수. 아, 실리를 선택하네요. 2년 전 장혜령 선수는 이렇게 두지 않았는데요. 아, 네. 근데 끊어가지 못했네요. 약간 이제 흙이 네. 안 버려주는 것도 생각을 해봤군요. 글쎄 치받았으면은 끊는 게 좀 나을 것 네. 같고 이거는 이제 반반 두는 것 같은데요. 네. 좀 장혜령 선수도 좀 여기서 한번 안 통하고 이쪽에서 처음 안 통하니까 일단 상대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중앙과 집을 동시에 얻었는데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두 개를 다 얻을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전 다음 수가 흙이 흔히 이제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여기 둬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수를 참 놓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 손을 빼네요. 아, 냉정합니다. 지금 백이 중앙 쪽으로 또 머리를 내밀었기 네. 때문에 하변뿐만 아니라 좌중앙 쪽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아, 이 수는 원래 이쪽이 집으로는 더 나은데 일단 여기를 당하면은 이쪽 세력이 좋아지니까 네. 일단 견제의 의미와 또 여기를 둬도 이 정도로 이제 천천히 양쪽을 다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흙의 집 모양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백의 집이 별로 없습니다. 장혜령 선수의 다음 운영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